자, 일단은 문제를 그대로 풀고, 알겠어? 어떤 것들이 요즘에 아닌 건지 얘기할게, 알겠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얘하고 얘가 같은 자연수. 아주 좋은 질문이야. 알겠습니까? 되게 당연히 좋은 질문이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여기서 풀이 들어갑니다. 로그 2에 NA하고, 마이너스 A 제곱하고, 로그 2에 NB 마이너스 B 제곱인데, 자, 그런 생각 드냐? 아까 로그 얘기할 때 자연수라는 조건 나왔으니까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K 세팅한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렇죠? 아, 그럼 로그 나왔을 때 어떤 연산이 있을 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K 세팅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뭘로 놓냐면 는 K로 놓고 이 K는 자연수야. 괜찮지? 이 상태에서 이걸 보면 안 되고 이 식의 변형을 가야 돼. 알겠어? 예, 이제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야. 진짜 이건 고난이도야. 알겠습니까? 예, 고난이도인데 고난이도에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발상과 아이디어를 좀 보라는 얘기야. 지금까지는 유효해. 이것도 뭐냐면 수능에 다 출제되는 어떤 형태야.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는. 그래 놓고 여기엔 다 미스가 2로 동일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팅 들어가야 될 게 NA-A 제곱하고 이게 2K승이 되는 거지? 지수로 얹어버리면 이것도 2K승이 된단 말이야. 그럼 NB-B 제곱은 2K승이라고 놓을 수 있어. 자, 여러분이 특히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흔히 뭐냐면 3차 함수나 이런 거 끄집어낼 때 그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대입돼가지고 알겠습니까? 똑같은 식이 반복되면 그걸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같은 거나 아니면 3차 방정식으로 하나로 해서 계산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동일하고 B가 서로 동일한 꼴이잖아. 그럼 얘를 알파라고 주어주면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척상할 수 있으니까 A하고 B로 바꾼 것밖에 없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를 어떤 마인드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 식을 오케이? 이렇게 전환해 주는 게 이제 실력이야. 고난이도 필요할 때, 풀 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실력이 어느 거냐면 이거야. 자, 물론 이렇게 안 풀고 다양한 뭐 이렇게 어떻게 한참 걸려서 푸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풀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나 시간 낭비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상황이 이겁니다. 자, f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똑같은 부분이 변하는데 변하는 부분을 보통 변수로 놓는단 말이야. 1학년 때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 만들었던 기억나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nx-x 제곱이라고 하고 오케이? 이거 y는 뭐가 있냐면 2k승과 교점을 생각하고 그 교점의 x 좌표가 곧 이거의 근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값이 뭐라고 나와줬냐면 A 대입했을 때하고 B 대입했을 때니까 알겠어? 그럼 그 교점의 좌표는 A하고 B라는 사실을 밝혀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이 알파고 베타야 이렇게 세팅해준 거하고 똑같다.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했어. 자, 다시. 그러니까 선생님이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좋으나, 네, 요게 이제 갖는 요즘 트렌드가 아닌 추세가 뭔지에 대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변환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어려운 문제 푸는 것들은 다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가. 알겠어, 뭔 얘기인지? 이거를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 해결이냐, 아니냐, 이제야. 알겠어? 오케이? 됐지? 됐냐, 여기까지? 왜 그럼 이 세팅이 필요한데요? 이 세팅이 들어가야지 문제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러면 얘는 이제 2차 함수가 됐어. 그럼 fx를 그립니다. 여기가 n쯤이라고 해.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원래 과장되게 좀 하자. 여기 원래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렇게 하고 가운데를 뚫으면 이거하고 이거 가운데니까 2분의 n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지금 가번 조건 해석밖에 안 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게 전혀 다른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자, B하고 A라는 것은 두 개의 근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살짝 하고 지울게요, 선생님이.
여기가 y는 2k가 있다고 하면 얘가 만나는 점이 여기가 a라는 얘기고 여기가 b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요 두 개의 길이는 0과 2분의 n 사이에 있어 라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두 분의 차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0일 때는 언제일까 얘들아? b하고 a를 서로 뺐는데 0이야. 언제일까? 그래. 미안하다. 이거 들어서 안 들려서. 여기 얘기한 거지, 수민아? 아니야? 차이가 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생각해보자, 이러면. b하고 a를 서로 0이라고 하면 b하고 a가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등을 놓고 생각해봐. 알았어? 그럼 여기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 그럼 여기야, 여기. 알았어? 이 지점이 바로 0이 되는 지점이란 말이야. b 빼기 a가. 오케이? 됐니, 얘들아? 자, 그럼 이제 b 빼기 a가 2분의 n이 되는 지점은 어딜까? 너무 어렵군? 어디야, 어디? 자, 고민할 거 없이 b 빼기 a가 2분의 n이 돼. 그러면 얘하고 얘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야, 가운데. 알겠니, 원장님들? 얘가?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2분의 n이 되는 거니까 b에서 a를 뺀 게. 그러면 b에서 a 뺀 게 2분의 n이 된다고 하면 어디를 따로 그러죠? 네. 자, b-a.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n일 때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b에서 a를 빼니까 어쨌든 선대칭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a하고 b의 중점은 여기가 되겠지 지금이지? 근데 얼마가 나와야 되냐? 근데 b 빼기 a가 2분의 n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값을 알아낼 수 있지요?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2분의 n이면 그만큼이 돼서 가운데 미안하다. 자, 미안. 자, 무슨 얘기냐면 b 빼기 a가 선생님도 갑자기 해석이 안 됐어. 알겠습니까? 2분의 n이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분의 n이야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얘하고 얘는 어쨌든 선대칭이잖아. 선대칭.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n이라고 한다고 하면 차이가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그거에 뭐가 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n이 되니까 반띵하면 4분의 n이 되겠지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이해가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4개의 눈곱으로 나누어서 이해 안 된 사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가 4분의 n이고 여기가 4분의 3n이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b-a가 2분의 n이라고 나왔어. 선생님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선대칭이 되니까 이차 함수는 선대칭이니까 그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런 위치를 딱 잡았을 때 b 빼기 a가 2분의 n이라는 것은 그러면 b하고 a 정가운데가 이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이 반 나누면 간격이 4분의 n이 되겠지? 먼저 이해해서 4분의 n이 되고 현재 이해했어? 했어? 확실해?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럼 4분의 1, 3분의 1이니까 4등분해서 그러면 4분의 n, 4분의 n, 4분의 n, 4분의 n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어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올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쫙 올리면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다고 치자. 알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쫙 거서 자 파란색으로 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4분의 n이 쫙 올렸을 때 여기 요거의 교점이 되는 것이고 요게 교점이 되는 거예요. 됐지? 지금 이거 뭐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거의 경계하고 이 경계가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지를 좀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y는 2k야. y는 2k를 딱 놓고 드디어 a하고 b를 얘기할 수 있지. 이것과 이것의 교점의 x좌표가 a하고 b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쭈루룩 내리면 a의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쭈루룩 내리면 4분의 3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b가 되는구나. 쭈루룩 하면 자 뭐가 되냐면 요게 4분의 3이야. 파란색이 여기 쭉 하면 b가 돼. 파란색으로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따로따로 합죠. 이게 4분의 1 요거는 4분의 3n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이렇게 돼요. 라는 얘기야. 자,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교점의 X좌표가 되고, 이게 2K승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이제 구하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가면, 20의 자연수 N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N 값을 구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Y는 2K로 표현을 했으니까, 어쨌든 K, 2K를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가서 요 함수 값을 따져봤더니 4n을 대입한 값이 여기고 그냥 여기 2n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a 값을 대입한 값은 여기가 돼서 이게 2k가 되고 똑같아 여기도. 이해가? 뭔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냐라고 하면 자, 2의 k승이라는 이 y값은 자, 여기에 4분의 n을 대입한 것보다는 등호가 들었으니까 크거나 같을 수 있고 4분의 3n은 똑같은 값이니까 대입해봐야 똑같은 값 나온다.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뭐가 되냐?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렇죠? 그러면 괜히 또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fx에다가 2분의 n 대입해보면 돼요. 여기다 2분의 n 대입하면 4분의 n제곱이 2분의 n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4분의 n제곱이 나오니까 그러면 4분의 n제곱이 되는 거지 이제. 요 지점은 4분의 n제곱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4분의 n 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써드리면 이게 2분의 n을 대입할 거야. 이렇게. 괜찮죠? 차례대로. 그러면 F4분의 N서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자, 여기다 4분의 N이 대입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4분의 N제곱에, 16분의 얼마가 되냐면, N제곱이 나오고, 16분의 4에서 빼면 16분의 3N제곱이 나왔지? 아까 F2N이라는 것은 대입했을 때, 2분의 n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 4분의 n제곱이 됐어.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추가 질문하세요. 자, 요거 어렵게 지금 문제인데 약간 버벅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해 못했을까봐 한 템포 죽여볼게. 질문 더 있으면 좀 줘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지 알겠어? 오케이? 거의 이 문제 풀이 관건은 사실 그래프 세팅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하게 다뤘던 건 뭐냐면 어쨌든 2차 함수의 특징이 선대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4분의 n하고 4분의 3을 해서 4분의 n만 대입해도 되는 게 어차피 똑같은 선대칭 값이니까. 똑같은 y 값을 가리니까. 현재 됐습니까? 자, 뭔가 아쉬움이 있으면 더 얘기해야 돼. 지금 이 자리에서. 됐습니까, 현재? 좋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2K승이죠, 지금 이제. 자, 근데 이게 벗어날 줄 몰라서 선생님이. 저기에다 이걸 놓고 그러면 4분의 n제곱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여기가 2K승이 돼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16분의 3n제곱이 여기고, 있지. 여기가 4분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저기서 구하라는 개수는 뭐니, 얘들아? n의 개수가 되는 거지, 지금 이제. 맞아, 선생님이 얘기한 게? n의 개수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연수 n의 개수. 개수가 아니라 n의 값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식 하나 짜고, 요렇게 식 하나 짜서, n을 중심으로 부등식을 표현해야 됩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표현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넘겨버리면, 자, 첫 번째 식에서 n제곱은 2k승에 16 곱하고 3으로 약분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총정리하면 2에 k 플러스 4승이 돼, 3분의. 괜찮죠, 여기까지?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여기로 넘어가니까 n제곱은 자, 2k에 곱하기 4를 곱해줍니다. 그럼 얘는 2에 k 플러스 2가 되겠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식에 의해서 구하라고 하는 게 n이었기 때문에 n을 중심으로 해서 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야.
오케이? 되지, 여기까지? 예. 그럼 여기까지는, 자, 지금 수능이나 차이가 없어. 알았어? 그런데 지금부터 구하는 절차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수능에서 이런 거는 잘 물어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뒷부분이 트렌드에 빠져.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때 가벼운 세기는 해야줘야 돼요. 복잡하지 않은 세기는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정도 요구하는 우리가 세야 되는 상황들은 시험에 안 나와. 이제부터. 알았어요? 오케이? 무슨 소리냐? 부등식을 세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볍게 몇 개 대입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건 해야 된다고. 그건 틀린 게 아니라고. 지금도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지나쳐서 이런 걸 안 내. 알겠어요? 이게 바뀐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K가 아까 자연수라는 세팅이 여기서 들어왔을 거야. 오케이? 여기 복잡하니까 일로 갈게, 선생님이. 첫 번째. K가 1일 때.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2의 3승이니까 8이야. N제곱. 자, 얘는 얼마냐면 K가 1 들어가면 K의 5승이니까 3분의 32가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오케이? 32가 되는 거야. 3분의 32.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면, 자, 봐봐. 계산을 하면 11점 얼마가 나온다. 10점 얼마가 나온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n제곱이야. 무슨 수가 와야 돼? 완전제곱 수가 와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래서 n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6월이거든? 6월에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6월에 이런 문제의 경향은 여러분 9월과 수능에 있잖아. 별로 반영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이거 아예 유행해서 이제 이게 빠진 부분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데 헛팀 빼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드립니다. 알았어요?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라고 이런데. 오케이? 몇 개 구하는 건 상관없어. 4, 5개 구하는 것까지 안 하면 안 돼. 그런 거 나와. 알았어? 그런데 지금 이게 선생님이 이걸 해주면 이거는 조금 장난이 아니야. 그럼 K가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6이 나오고요. N제곱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오면 3분의 64가 돼. 계산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뭐 완전제곱수를 찾아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이 직접 이건 나눠서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이때 N값이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면 여기는 없어. 오케이? 여기까지 참여만 했어. 그럼 네 번째 정도에서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돼야 돼. 근데 요즘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유행은 아니야. K가 3일 때 32 N제곱 그러면 3분의 얼마? 128 즉 점점 장난 아니죠? 일단 그럼 N값은 얼마가 나오냐라고 얘기하면 계산을 하면 6이 나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K를 4를 계산해 보면 똑같은 계산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선생님이? 자, K 4일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N이 9가 나와. 그 다음에 K가 5일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N이 12, 13인데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나서 찢어버리고 싶거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선생님 옛날 유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뒷부분이. 그 다음에 K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항 푸는 거 확인 정확하게 해두고 6 이렇게 두고 이때 N값은 17, 18이 나와.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K가 7 이상은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면 7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면 512가 나오지. 512는 여기가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제곱을 하더라도 400이잖아. 400을 넘어와 버리지. 그러니까 이 다음서부터는 알 필요 없어. 이게 한 4 정도나 5 정도에서 끊기면 이건 지금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잖아. 근데 이런 시험은 이제 출제 안 돼. 이런 방식을.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하자고 선생님이 지금 한 거야. 다 보여준 거 알겠습니까? 근데 기출에는 엄청나게 이런 문제들이 많아. 알았어? 그럼 이제 잘 봐봐. 자, 선생님이 어떤 분석들이나 틀들을 보고 알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등식을 통해가지고 무언가를 쉽게 답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도 출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되게 이것도 좋은 거야, 지금도. 알았어? 그런데 여기처럼 세는데 몇 개를 가볍게 셀 수 있는 정도는 여전히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처럼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개 안 보여줬는데
하나만 하고 말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세는 것도 되게 짜증나마. 근데 3분의 128 나눠가지고 또 이거 찾아보고 완전 제곱수. 66에 36이 들어가야지 봐야 되고. 알았어? 여기 32니까 32보다 큰 거는 6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6, 이게 얼마의 숫자의 크기인지 봐야 되고, 완전 제곱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6이 있고, 그 다음에 또 9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 그럼 36과 49 이런 숫자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나마도 한 자리 수는 참을만 한데, 얘를 12, 13 그러면 144, 169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 말고 다른 세련 방법 없습니까? 없어. 알았어요? 오케이? 찾아야 돼. 원래 그런 문제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지금은 의미가 없다. 알았어?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잘 들어. 더 중요한 건 이거야. 기출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쓸데없이 세는 거에 허팀 빼면 안 된다고. 알겠니, 원장님들?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 때 선생님 그런 거 다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나머지 부분은 해결 안 해도 되는데, 기출을 풀 때는 이제 뭐냐면, 지문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까? 풀고, 뒤에 지나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세는 것만 피해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원장님들? 아니면 아예 빼셔도 상관은 없긴 없는데, 근데 지문이 너무 아까워, 이런 것들. 알겠어요, 원장님들? 오케이? 기출은 그런 지문 해석의 틀들이 필요하니까, 기출 푸는 게 중요하고요. 원장님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건 이 문제 풀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아들었니, 원장님 이제? 오케이? 응, 됐어.